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숭이띠들의 말년운을 살펴보고 동시에 말년운의 발복으로 필요한 각종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운이라고 했을 때 그 시기 구분은 은퇴 후 혹은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후를 의미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년운이 제일 중요한 운이죠.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운이 나쁘다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초년에는 무지 고생했는데 지금 노후가 돼서 이렇게 그냥 고민 없이 살고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후자가 훨씬 더 나은 삶인 거죠. 말년운이 중요한 까닭은 12띠 어느 띠나 공통적으로 해당될 내용이지만은 첫째 이 말년이라는 이 시기가 갖는 시간적인 의미 때문이죠. 인생의 수확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 그런데요. 이 시기는 초년처럼 우리가 새로이 도전하거나 혹은 재기한다든지 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큰 병 없으면 100세까지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은퇴 후에 일이나 직업 없이 아주 긴 자녀 수명을 살게 되다 보니 말년이 차지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다른 나이 때보다 제일 긴 시기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 이 시기의 삶이 자연히 중요하게 와닿게 되겠죠. 셋째는 말년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운에 머물지 않고 보통의 경우 그 말년운 속에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잘 나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배우자 운과 자녀 운이 아주 안 좋다면 우리는 그분이 비록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말년운 좋다라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없겠죠. 여기에 또 체면과 타인의 평판을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 한국 사회의 속성상 이 말년운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또 넷째는 이 개인의 인생으로 봐서도 체력적으로 힘이 소진되는 그런 노년의 나이에 이 말년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이 그야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 때문인데요. 말년운이 박복하다면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또 나이든 노년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이런 까닭에 말년운이 참 중요한 거죠. 원숭이띠들의 말년운은 중년, 장년 이후로 눈에 띄게 발복된 그런 운세를 보여주는데요. 재물을 크게 증식한 후에 노년의 시기에는 그 전에 발복된 재복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운세가 많죠. 말년운의 그 키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복의 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중년에서 장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들이 성취해서 하나둘 쌓아올린 그런 실속 있는 실적이란 얘기죠. 원숭이띠라는 이 지지가 갖는 음양 오행을 살펴보면 말년복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숭이띠는 지지가 음양 오행은 양기운의 금, 양기운의 쇠를 의미하는데요. 원숭이띠 나이에 따라서 천간 구성이 다양하게 올 수 있으니까 천간의 오행은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천간의 다양한 오행의 원숭이띠는 다루지 않고 지지 중심의 오행, 즉 양기운의 금인 원숭이띠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또 사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원숭이띠들은 공통적인 그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원숭이띠는 흔히 재주가 많고 활동성이 강하고 또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재능이라든지 기능, 기회, 예술 등에서 주로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띠인데요. 성격은 워낙 긍정적이고 또 낙천적인 그런 행동가형 타입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인기가 많은 그런 띠죠. 사람과의 소통을 아주 좋아하고요. 또 중시하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성격이 평상시의 모습이지만은 때로는 또 감성적인 그런 면도 강하게 표출되는 띠이기도 하죠. 순발력이 뛰어난데 이것은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원숭이띠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최종 단계에 이른다면 이 원숭이띠들은 좀 과감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따라가는 그런 편이죠. 제3자들이 볼 때는 좀 과감한 그런 결단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내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농도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어떤 밀도로 고민하고 내린 그런 의사결정이라는 뜻인데요. 매사를 좀 빠른 머리 회전으로 분명하고 또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결론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바로 이 원숭이띠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원숭이띠들은 직업운과 사업운이 있는 띠죠. 예를 들어 직업운 같은 경우는 원숭이띠들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그런 특징들이 사회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원숭이띠들은 사회적인 성취 욕구가 좀 강한 띠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일의 성과가 아주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진급 등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그런 형국이고요. 또 같은 근무 조건이라면 좀 차이가 날 만큼 성과를 좀 돋보이게 이루어내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에 비례해서 재물복의 종잣돈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후 되면 정말 그 전과는 눈에 띈 확연한 그런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원숭이띠들이 모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운세 예측대로 말년운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 바로 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말년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말년운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구설조심인데요. 남자라면 여자 또 여자라면 남자를 아주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음양오행상 원숭이는 숨겨져 있는 보석이 아니라 상품으로 드러나 있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원숭이띠들은 용모들이 준수하고 수려한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구설을 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성관계에 있어서 이 구설을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둘째, 60 넘어서는 동거래도 액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아주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제일 좋은데요. 원숭이띠는 지지 오행이 양기운의 금이잖아요. 양기운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금이나 재물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금이나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동거래라는 것은 오행을 금으로 갖고 있는 이런 원숭이띠들에게 또다시 금에 금을 더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경우 금과 금은 상생이 아닌 상극이 되죠. 쇠와 쇠가 부딪혀 소리가 나는 형국이 될 테니까요. 결국 여러분의 선의의 마음에서 누군가 혹은 누군가에게 자금이나 돈을 융통 혹은 빌려주었다고 해도 액수를 떠나서 결국 그것은 오행과 운세학적인 접근에서만 집중해서 살펴보면 재물을 살찌우는 그런 행동은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운세작용이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거고요. 셋째, 현금 투자는 원숭이띠 같은 경우 투자 운이 있으니까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기대 수익이 좀 낮더라도 우량하고 안정된 것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원숭이띠들한테는 아주 유효하니까요. 적어도 2년, 3년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마음 편할 그런 투자처에 투자하시면 좋겠죠. 절대로 기대 수익률을 높이진 마시고요. 기한을 2년 혹은 3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수익이 높아지는 건 물론 좋고 좋은 일이죠. 괜찮은 거죠. 단기적인 안목에 접근 시에 기대 수익을 높이지 말란 얘기니까요. 중장기 적용 시는 상관없고요. 넷째, 현금이 모아지면 현금 혹은 현금 투자의 비중을 땅이나 아파트, 부동산으로 옮겨서 비중을 항상 부동산 쪽에 더 실어두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띠들한테요. 다섯째, 전원생활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도시생활을 하고 계신 원숭이띠에 해당되니까요. 지금 전원에서 이미 살고 계신 그런 원숭이띠들은 해당 안 되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원숭이띠의 오행은 밖으로 드러난 오행이 양기운인 금 혹은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행상 이렇게 되면 원숭이띠들은 자기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죠. 땅속에서 원석의 상태로 있는 금이 아닌 이미 상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석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멋지게 만들어진 보석은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유감없이 세상에 드러낼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행 속성상 이런 이유로 원숭이띠들은 활발히 분주히 도시 속에서 광채를 내듯이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운세작용에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또 자가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여섯째는 생업에 관한 것인데요. 오행이 금이라 원숭이띠들은 식음료 아주 잘 맞아서 업종의 궁합이 나쁘지 않아서 중장년까지는 좋은데요. 작년 이후로 특히 노년의 시기부터는 식음료 사업보다는 융자를 받아서라도 부동산 특히 임대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우 지분을 공동으로 갖고 투자하는 것은 오행 금이 분할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띠가 원숭이띠라면 안 좋죠. 조심하시고요.
자기 자본으로 덩치가 작아도 자기 지분 100%로 돈의 규모에 맞게 임대업에 눈여겨보시면 특히 원숭이띠들은 아주 짭짤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원숭이띠들의 자녀운 한번 살펴볼까요? 원숭이띠의 특징은 다른 띠들보다 자녀의 운이 수월했다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겠는데요. 자녀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커주는 그런 형국이 많죠. 아들 같으면은 이름과 명예운이 있어서 원숭이띠 부모의 어깨를 펴주는 그런 형국이고요. 딸이라면 제복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아들은 원숭이띠 부모에게 자긍심이라는 효도를 하게 되고 또 딸은 제복과 식복으로 부모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국이라 좋은데요. 이 경우 딸인 경우에는 사춘기 때 좀 정서적인 안정감이 해치지 않도록 이 시기에만 좀 집중적으로 배려하면 참 좋죠. 아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편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숭이띠의 건강운은 남자의 경우 폐 질환 쪽 취약하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하시면 아주 좋고요. 또 여자의 경우는 부인과 계통의 질병만 조심하면 좋고요. 가족력이 있는 병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은 무난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숭이띠의 부부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들은 연애의 시작이 좀 빠른 편입니다. 다른 띠에 비해서. 그래서 당연히 결혼의 시기도 비례해서 다른 띠보다 결코 늦지 않은데요. 6년 이후에 부부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분란의 소지가 이성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비를 넘기면 또 자연스럽게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원숭이띠들 말년운 그리고 말년운을 져야 하는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간단한 운세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년운을 설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년운의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행복한 말년을 위한 각종 알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해서 각종 알찬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영상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